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선 후보 간 토론도 거부하고 자신의 의혹을 포함한 일가족 의혹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오로지 시간 때우기 침대 축구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국힘당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 알 권리까지 무시하며 최대한 말을 자제하고 지지율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역대 이런 대선은 없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때인데요.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일일 망언을 해대며 종횡무진 좌충우돌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일에는 이준석 대표까지 참석한 강원도 유세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권선동 의원의 불미스러운 일까지 보도되며 최악의 후보로서의 이미지 추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이상하게도 변함이 없는데요. 사실 토론회 한 번이면 정리될 지지율이 그의 침대 축구 대선 행보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13일 MBC가 후보 간 토론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지를 묻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 등록 이전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는 답변보다 2배 이상 많았는데요. 후보 배우자 검증에는 찬성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대선 후보 간 토론회도 거부하고 자신의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증도 무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매주 정책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가운데 후보 간 토론을 언제부터 해야 하는지를 국민에게 물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 등록 이후, 그러니까 내년 2월 중순부터 하자는 답변은 30.3%인 반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후보 등록 이전이라도 하자는 의견은 65.6%로 2배 이상 높았는데요. 후보 등록 전이라도 토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와 모든 지역에서 우세했고 국힘당 지지층에서도 51%나 찬성했습니다. 이어 후보 배우자 검증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사생활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은 25.7%, 사생활을 뺀 도덕성과 비리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은 54.5%로 검증하자는 의견이 80%가 넘었습니다. 출마 당사자가 아니므로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7.2%에 그쳤는데요. 국힘당 지지층에서도 검증하자는 의견이 68.2%로 필요 없다는 29.1%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정 과제별로 어떤 후보가 해결 능력이 있다고 보는지도 조사했는데요. 코로나19 위기에서 가장 잘 대처할 후보는 이재명 37.3%, 윤석열 21.9%, 심상정 3%, 안철수 11.6% 순이었습니다. 취업과 주거 등 청년 정책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꼽는 답변이 36.8%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후보는 28.2%, 심상정 5.3%, 안철수 7.5%였는데요. 저출산 해결과 육아 정책은 이재명 24.5%, 윤석열 20.9%, 심상정 17.8%, 안철수 4.6%, 성평등 정책과 젠더 갈등 해결은 이재명 18.4%, 윤석열 24%, 심상정 20.8%, 안철수 6.5%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지지율과는 많이 다른 조사 결과인데요. 일을 잘하는 후보로 이재명 후보를 꼽았는데 지지율 1위는 윤석열 후보로 조사된 거죠. 이는 인기에 영입한 반짝 지지율임을 증명해주는 반증인데요. 곧 뒤집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들도 다 아는 거죠. 단지 현실적인 답답함의 표출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4,734명을 대상으로 11일에서 12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이용한 무선전화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21.3%,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후보와 그 배우자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14일
마침 또 윤석열 후보부인 김건희 씨의 의혹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가 과거 대학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된 사실이 YTN 취재로 확인됐는데요. 학력 위조를 넘어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까지 위조해 교수까지 되려고 시도한 겁니다. 아니, 교수까지 된 거죠. 이건 공문서 위조,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요. 일반인은 감히 엄두도 못 낼 불법 행위인 거죠. 도대체 드러난 범죄 혐의만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 윤석열을 믿고 이렇게 무대뽀로 살아온 걸까요? 정말 무법자가 따로 없습니다. YTN이 확보한 김건희 씨의 당시 교수 임용 지원서를 보면 설립되지도 않은 협회에서 일했다고 했거나 받지도 않은 대상을 받은 것처럼 적혀 있는데요. 김 씨는 실제 이 대학에서 1년 가까이 재직했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를 보면 당시에는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 씨의 경력사항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재직기간도 지난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으로 짧지 않은 기간인데요. 하지만 한국산업게임협회는 지난 2004년 6월에야 설립된 단체였습니다. 김 씨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적힌 시기보다 무려 2년 뒤에 만들어진 건데요. 황당 그 자체인 거죠.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일단 김 씨의 재직증명서가 협회 설립 이전의 날짜로 발급된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확실한 건 기획팀과 기획이사란 자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부서장 인터뷰도 공개됐는데요. 부서장은 한마디로 김건희 씨를 협회 안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지원서에 적힌 수상 경력도 가짜였는데요. 김 씨는 지난 2004년 8월 서울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 확인 결과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는데요. 가짜까지는 아니지만 수상 경력을 부풀린 의혹도 있었습니다. 2004년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당시 출품업체 대표는 김 씨가 회사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출품작 제작을 마친 뒤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제작 과정에서 김 씨의 역할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 지원서로 수원여자대학교 광고영상학과에 겸임교수로 채용돼 지난 2007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근무했는데요. 영화 리플리 같은 삶을 살아온 거죠. 김건희 씨의 인생에는 진짜가 있을까요? 이후 김건희 씨는 30분 동안 진행된 YTN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고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선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돋보이기 위한 욕심이었다면 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남편이 검사라는 이유로 말이죠. 김 씨는 겸임교수 임용 당시 수상 경력 위조 자체를 대체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요. 김 씨는 인터뷰에서 수상 경력을 학교 진학을 위해 쓴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애둘러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무원도 공인도 아니고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와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검증을 받아야 하느냐고 취재진에게 여러 차례 따져 물었는데요. 김 씨는 자신의 채용으로 누군가는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자신이 채용됐다고 해서 누군가 채용되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걸 본인이 어떻게 하는 거죠? 임용직 자리는 정해져 있고 그 자리를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경력으로 얻어냈다면 누군가는 분명 그 기회를 잃었다는 겁니다.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김건희 씨를 보면서 이런 사람이 영부인을 꿈꾼다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허위 경력과 관련된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더 나아가 업무 방해죄에도 해당되는 중범죄입니다. 아쉽지만 이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 그리고 10년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식이 왜 이리 쌀까요? 그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하고 장난치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주가 조작을 하니까 누가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주가 조작하고 시장을 망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대통령을 맡겨주시면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사범들 철저하게 응징하고 펀드 사기 엄정하게 처벌해서 공정한 주식 거래에서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제가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